코딩 배우기 두 번째 과제입니다. 알고리즘 조절하기. 자, 목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목표는 알고리즘을 조절해서 추가 블록 주변을 탐색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퍼즐은 이전의 퍼즐과 비슷하지만 벽 주변에 블록이 있어서 오른손 법칙 알고리즘, 요게 이제 우리가 요 앞에 이제 했던 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오른쪽으로도 갈 수 없고 앞이 막혀서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한번 작동을 시켜 볼까요? 여기 아래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앞 예제에서 만들었던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앞 예제가 현재 있는 여기 상황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것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요렇게 이제 튀어나온 블록이 하나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블록이 있고 여기도 블록이 튀어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이전에서 봤던 예제들과 조금 다르죠. 요렇게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런 블록들이 있기 때문에 동작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럼 일단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요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코드가 만들어져 있죠. 이 만들어진 코드는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코드입니다. 빠르게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이 막혀 있으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도 막혀 있는 거죠. 바라보는 진행 방향도 막혀 있고 오른쪽도 막혀 있는 겁니다. 양쪽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 내비게이트 라운드 월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서는 오른쪽이 막힌 경우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 보면 els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인데 정면이 막힌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면이 막혀 있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오른쪽도 막힌 이 두 개가 동시에 다 막힌 경우도 이 코드 안에다가 동작을 갖다가 지정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알고리즘을 어떻게 조절할지 한번 봅시다.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자, 알고리즘을 수정하라라고 했어요. 자, 조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요 제일 위에 있는 이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추가된 조건인데 오른쪽과 앞이 막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경우는 오른쪽과 앞이 동시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턴 레프트 가야 되겠지. 레프트 명령어가 실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도록 해주는 코드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블록으로 막히는 경우는 다 알잖아요. 요것은 이제 여기 캐릭터가 이렇게 이동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막혀 있죠. 여기가 막힌 조건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move forward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막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죠. 캐릭터 이동해가지고 여기에 도달하는 경우, 그죠? 요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캐릭터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있지 않은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보면은 우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기 캐릭터가 있으면 여기서는 오른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브 포워드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요 칸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가 막혀 있지 않죠? 여기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리고 한 칸 이동해서 막힌 벽면을 갖다가 오른쪽에 만나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전혀 막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한 칸 이동해 줘야 되죠. 이렇게 이제 코드가 수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를 수정하면 될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래서 보시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알고리즘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가 겪게 될 세 가지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비게이트 어라운드 월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드는 이 함수, 그죠? 이 함수를 수정해서 캐릭터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코드 수정은 쉽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했잖아요. 알고리즘을 그대로 코드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정하는 것은 이제 여기 if 문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죠. 요 부분을 수정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조건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제 조건을 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정면이 막혀 있으면서 and, 그죠? 동시에 오른쪽이 막힌 경우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경우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수정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and, 그 다음에 is blocked, 그죠? 이렇게 막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move forward를 하면 안 되죠. move forward를 하면 안 되고 turn left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turn left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if 문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else if 구문을 추가할게요. 요거는 이제 오른쪽만 막힌 경우. is block right. 오른쪽만 막힌 경우는 뭡니까? move forward죠. 이렇게 코드가 되어야 되고 else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그대로 turn right하고 move forward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코드를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코딩이 다 끝났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행동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 실행에서 캐릭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빠르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의 위치에 도달했죠. 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잠시 중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캐릭터가 여기에서 보석을 수집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바라보고 보석을 수집하죠. 그죠? 요렇게 바라보고 보석을 수집하고 나면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바로 앞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방금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보셨으면 보석을 수집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죠?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요렇게 바라본 상황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동했죠.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반대로 돌아왔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부분에 지금은 그대로 돌아올 겁니다. 그죠? 지금은 그대로 돌아올 건데 지금 바로 돌아오죠. 근데 자, 잠깐 다시요. 한번 더 해볼게요. 지금 조건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막힘이 생겼잖아. 그죠? 오른쪽 막힘이. 최초로 우리가 실행했을 때는 여기가 없었어요. 지금은 생겼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는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죠. 보시면 여기를 수정하고 자, 수집하면 자, 요리 갔다가 요렇게 돌아봤다가 다시 돌아오죠. 네, 이렇게 되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코드가 틀린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작동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작동을 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코드를 조금 다듬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여기 캐릭터가 도달해서 이 방향을 바라보고 보석을 수집하고 난 다음에 캐릭터는 왼쪽으로 방향을 한번 틀고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한번 틀었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작동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코드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자, 화일문이 반복문이니까 자, 스위치를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 있는 코드들이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최초로 캐릭터가 출발을 하는 경우를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is on closed 스위치 이제 닫힌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navigate around w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실행합니다. 그죠? 자, 요게 펑션에 요게 이제 함수죠. 자, 그러면 최초 위치에서 이렇게 한번 이동을 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코드가 실행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코드는 순서대로 실행되기 때문에 if문을 만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위치는
요렇게 바라보는 상태에서 뭡니까? 보석이 있는 상태죠.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 if문을 만나겠지, 그죠? 자, if문을 만나서 오른쪽이 막혀 있으면서 앞도 막혔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자, 여기부터 말고요. 자,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여기부터 봅시다. 여기부터. 그렇죠. 여기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현재 보석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다시 처음에 실행을 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봅시다. 현재 여기 보석이 있어요. 지금 캐릭터는 여기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우리가 초기 상태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한 칸 이동한 이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거죠. navigate around wall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이 함수를 통해서 여기서 if문을 만나서 여기에 캐릭터가 도달해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if문을 만나서 여기 조건에 맞춰 가지고 왼쪽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았다가 요 if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게 실행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명령에 의해서 여기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turn left를 명령을 실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가 이렇게 바라보다가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죠? 자, 바라보고 나면은 뭡니까? 여기 실행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 if문을 만날 겁니다. 자, if onGem, is onGem. 여기에 보석이 없죠? 보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실행되지 않고 다시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화일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위치에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이 위치에는 보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는 거죠. 닫힌 스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터 라운드 월이라는 코드가 실행됩니다. 이 코드는 함수죠. 자, 그럼 얘가 또 실행되는 거죠. if문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이 막혀 있고 이제 블락이냐 아니죠. 그럼 여기 실행되지 않은 겁니다. 자, 다음에 요걸 만나죠. 여기 이제 거짓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else if에 다시 만났죠. 자, is blocked right. 오른쪽이 막혔냐? 막혀 있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참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move forward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캐릭터가 보석의 위치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석의 위치로 이제 온 거예요. 캐릭터가. 그리고 요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된 거죠, 이제. 그죠? 요 명령어가 실행되면서 move forward를 실행해서 어디까지 왔다? 보석의 위치로 온 거예요. 여기 실행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if문을 만납니다. 자, is on gem이냐 물어봤죠. 자, 이 조건은 어떻습니까? 보석 위에 있죠. 참입니다, 이제. 그렇죠? 요 앞에서는 거짓이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collect gem을 합니다. 자, 보석을 수집했어요. 그 다음에 turn left 두 번 명령을 실행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캐릭터는 turn left 한 번, turn left 두 번, 이렇게 해서 어디로 바라보느냐? 이 캐릭터는 보석을 수집하고 난 다음에 요 윗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윗방향을 바라보게 되면은 바라보는 방향에 어떻다? 왼쪽이 막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명령어를 실행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명령어가 실행되고 나면 화일문이 다시 반복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요 조건, 맨 마지막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내비게이터 라운드 월이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펑션이 실행되죠. 자, 함수가 또 실행되는 겁니다. 자, if문을 만났어요. 또, 그죠? 자, if문을 만나니까 이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죠? 다시 else if를 만나는 거야. 그죠? 다시 만나니까 오른쪽이 막혔냐? 현재 캐릭터가 여기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또 방향을 틀었잖아. 보석을 수집하고 왼쪽으로 방향 틀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이 막혔냐? 안 막혔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else문을 만납니다. 그렇죠? 여기 또 거짓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요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렇죠? turn right를 하고 move forwar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캐릭터는 이쪽에서 뒤쪽을 바라보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한 칸 요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듯이 요 캐릭터가 요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요 보석을 수집하고 방향을 틀고 또 방향을 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조건은 모든 조건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쪽은 다르죠. 여기는 오른쪽이 막혀 있고 앞이 막혀 있잖아요.
여기하고는 달라요, 조건이. 여기가 비어있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보석의 위치는 요거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대로 작동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코드를 조금 더 수정할 필요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럼 일단은 요거 코드를 수정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틀린 코드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요 동작을 조금 수정한다고 보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최종의 위치까지 캐릭터 이동하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수정을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기존에 있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았죠. 요건 다시 할게요. 여기가 수정이 다시 지금 이쪽 부분이, 그렇죠, 여기 부분이 여기가 안 막히도록, 요점에 막히도록 한번 조건이 나올 때까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지금도 그렇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 조건이죠. 네. 여기서 수집하고 왼쪽으로 돌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불필요한 동작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다르죠, 이제. 그렇죠. 여기는 불필요한 동작 하지 않죠. 네. 자, 이렇게 쭉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위치까지 도달했죠. 자, 그래서 이 코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코드를 잘 만드는 거죠. 알고리즘을 잘 적용해서 코딩을 잘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약간 불필요한 동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될지 보면은, 불필요한 동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캐릭터 이쪽 위치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에서 생기죠. 그죠? 그때 이제 이 is on gem이라고 하는 이 조건에서 어, 보석을 수집하고 왼쪽으로 틀고 왼쪽으로 틀고, 이 명령어가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죠? 두 번 실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선 상태에서 보석을 수집했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으로 틀고, 그죠?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뒤쪽을 바라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여기서 turn left 명령 하나를 지워버려도 될 거예요. 자, turn left 명령 하나를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자, 똑같은 위치에서 여기 보석이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여기 도달했습니다. 도달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되죠. 자, 여기서 is on gem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ollect gem을 하고 turn left를 하죠. 그러면은 보석을 수집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죠? 네. 이 상태는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아까 두 번 틀어서 위를 바라보고 다시 오른쪽을 틀어서 이쪽을 바라보는 방향과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 있는 이 turn left 명령어는 굳이 이 예제에서는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버리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을 걸로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를 지우고 실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턴레프트 하나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자, 똑같은 조건이죠. 자, 턴레프트 하나만 실행됐죠. 어떻습니까? 자, 불필요한 동작은 하지 않았죠. 이렇게 돌아서 네, 여기 밑에 있는 보석도 수집하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죠. 미로를 잘 찾아서 예, 스위치까지 잘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수정을 해봤는데,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코딩을 하기 전에, 코딩 전에 이 코딩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잘 짠다라고 하는 것은 코딩도 쉽고, 그죠?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찾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코딩도 당연히 쉬워지는 것처럼 문제 찾기도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과제들이 주어졌을 때 그 과제를 잘 분석하는 거,
그죠?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과제를 분석하고 나서 이 분석을 토대로 뭡니까? 알고리즘을 잘 짜는 걸, 알고리즘을 잘 짜는 거. 이게 결국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코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민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는 문제 분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